아우 미치겠다. 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찰슨 TV의 J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우디의 첫 번째 쿠페형 SUV라고 볼 수가 있는 이트론 스포츠백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스포츠형 SUV에 조금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이제까지 벤츠나 BMW에서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 쿠페형 SUV를 많이 출시를 하고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반면에 폭스바겐 그룹은 스포츠형 SUV가 전무했었습니다. Q8이 나오고 좀 쿠페형 SUV가 나올까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Q8도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쿠페형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쿠페형 SUV를 표방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몸매는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한 쿠페형 SUV라고 보기에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Q3 스포츠백은 쿠페형 모습을 완전히 보여줬지만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은 BMW X6와 비교를 해도 전혀 무색하지 않은 쿠페형 SUV 몸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우디 이트론을 제가 리뷰도 했었고 한국에 출시가 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한국에서 상당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의 붐이 이르면서 한층 더 관심을 끄는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파워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디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조립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그레이션이 역시 아우디답다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고급스럽게 나왔었고요. 가격 또한 착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외관 디자인, 특히 전면부는 바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앞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릴에 대한 혹평을 좀 했었는데, 전기차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아우디 SUV라고 본다면 오히려 더 스포티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보여준다는 앞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바텀 쪽에 립 부분이 은색으로 알루미늄 도색된 액센트가 쭉 훑고 지나가는데 정말 바닥을 깎고 지나가는 듯한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액센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이트 부분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A7이라든지 Q8에 비해서는 좀 미래지향적인 테마를 가지고 태어난 차량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스포츠백이니까 옆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반 이트론 모델도 이 아래쪽 바텀 트림들하고 그리고 바디 색깔하고 톤을 나눠 놓은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 모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훨씬 더 인상이 강렬하니까요. 그리고 이 차량이 굉장히 쿠페스럽습니다. 카이엔 쿱이라든지 아니면은 Q8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차량이 상당히 쿠페형 몸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우디만의. 지금 X6라든지 GLE 쿱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A 필러 끝자락에서부터 루프 라인이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차량은 B 필러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B 필러부터 쭉 떨어지는데 날카롭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쿠페형 SUV를 만들면서 헤드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관에서 쿠페형을 살리고 실내를 좀 많이 내주려고 엉덩이를 많이 살립니다. 그래서 바디가 후드에서부터 점점 올라가 가지고 뒤에 트렁크, 테일게이트 부분을 아주 두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슬로프가 기울기가 생기도록 만드는데, 이 차량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트론에서 그렇게 날렵했었던 이 수평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후드에서부터 테일게이트 트렁크 부분까지 쭉 평평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쿠페형을 만들었는지 궁금증을 사게 만드는 것 같아요. GLE 쿱하고 그리고 모델 X에서 봤었던 것처럼 테일게이트 윈도우가 좀 볼록한 느낌이 나요. 하지만 GLE 쿱만큼 볼록하진 않아 가지고 몸매가 좀 더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페형 SUV의 완성도는 충분히 많이 살렸다. 제가 S6에서 좀 느꼈었던 엉덩이가 너무 커 보이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 싹 다 해결이 된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프레임 자체도 화석연료 차량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디 프레임들도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윈도우 트림이 바디 라인을 따라가는데 전혀 바디 라인에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프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주는 이 윈도우 트림은 정말 아름답고요. 루프 라인이 떨어지는 끝쪽에 이 스포일러처럼 굵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외로 좀 세단같이 트렁크가 밀려 나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예 그 스포일러를 없애버리고 A7처럼 가변형 스포일러를 넣었으면 오히려 몸이 좀 동그랗고 좀 더 느낌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휠은 역시 20인치, 21인치 옵션이 있고요. 이 차량은 기본 휠인 20인치에 255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휠 디자인을 상당히 못하는 아우디 치고는 이트론에 들어가는 휠들은 상당히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머신링이라든지 톤 분배라든지 아주 잘 돼 있고요. 근데 휠이 좀 평평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은 좀 입체감을 살려줬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까지 탑재된 다재다능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중형 몸매를 가지고 있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트론에서 벌써 전고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길고 전고가 낮고 그리고 엄청난 공기 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는 아쉽게도 규제를 통과하지 못해 갖고 가상 사이드미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상 사이드미러가 들어간 차량은 거의 포르쉐에 비교를 해도 될 만큼 공기 저항 계수가 낮았거든요. 하지만 이 이트론 스포츠백은 좀 더 낮아요. 좀 더 낮고 뒤쪽에 공기 흐름이 빠질 수 있게 쿠페형까지 돼 있어서 공기 저항 계수가 훨씬 더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또 좀 이상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일반 모델에서 쿠페형으로 가면 전장이 좀 길어집니다. 약간이라도 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헤드룸을 내주기 위해서 뒷좌석을 눕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을 눕히게 되면은 레그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레그룸을 위해서 차량을 살짝 길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량은 5cm가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어떻게 뒷좌석을 마련해 줬는지 참 궁금하고요. 하지만 플랫폼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중앙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외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전고가 낮아서 의외로 공간을 많이 챙겨주지 않았을까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졌고요. B필러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라인이 아주 아름답게 뒤쪽 테일게이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옆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솟아 올라와져 있는 이 스포일러 부분을 좀 깎아놨으면 오히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장이 낮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정말 스포츠백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트론에서도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이 테일 라이트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QA처럼 윗라인을 일자로 잡아주고 아래쪽을 깎는 게 좀 더 안정감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차량은 아래쪽이 일자 라인으로 되어 있고 위쪽을 깎아가지고 중앙이 좀 푹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아우디의 라이트는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범퍼 부분은 아우디 이트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우디 이트론에서 레이어가 아주 잘 잡혀 있고 재질 분배, 톤 분배 아주 잘 돼 있고 그리고 배기구가 필요 없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예 가상 배기구도 만들어 놓지 않고 아래쪽에 후레쉬맨 가면 같은 그런 느낌이 아우디가 이제 정말 쿠페형 SUV에 감을 잡았다 그런 점을 피력하듯이 디자인 완성을 아주 잘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스포츠백, 쿠페형 SUV를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실내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트론에서도 플랫폼을 아주 길게 가지고 있어서 플로우가 아주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중형 SUV니까 길기도 하죠.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많이 깎아놨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은 40리터 정도도 안 차이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70리터의 공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지난 이트론에서도 보여줬었지만 플로어 아래쪽 공간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공간을 좀 많이 파놨어요. 아래쪽 공간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정도면 2인 가족 장은 충분히 보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이 보여줍니다. 약간 반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주 깊고요. 그래서 앞쪽에도 거의 30cm가량의 공간을 내주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풀사이즈 여행 가방에 4개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인 가정, 5인 가정이 여행 가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아주 비싼 Q8도 그렇고 아우디 차량의 가장 큰 불만은 트렁크에서 뒷좌석을 눕힐 수 있는 원터치 버튼이 없다는 점인데요. 역시나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지상전고도 낮춰놔서 플로어가 완전히 평평하진 않습니다. 불편한 정도로 많이 솟아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뒷좌석까지 눕히니까 아주 커다란 공간을 또 보여주네요. 자, 인테리어에 들어와 봤습니다. 아우디 이트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에 우레탄과 가죽이 아주 마감이 잘 돼 있고요. 대시보드가 이렇게 층계로 돼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콕핏에 앉아 있을 때. 다른 아우디하고 좀 차별이 되는 부분은 이 클러스터 디자인인데요. 원래 전통적인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블릿처럼 따로 들어가 있고 그 뒤를 공조 벤트가 이렇게 쭉 훑어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A7과 A6랑 다르게 여기 앞에 유광 플라스틱 패널이 여기 중앙에서 끝나죠. A6나 A7 같은 경우는 이 블랙 유광 플라스틱 패널이 쭉 저 끝까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지문을 많이 남길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트론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는 이트론 비디오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센터 콘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기어 셀렉터 부분이 정말 인체공학적이면서도 기발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지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기어 셀렉터를 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파킹 셀렉트 버튼은 또 따로 엄지로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트랜스미션이 없어가지고 이 센터 콘솔에 공간을 내주려고 하긴 했었는데 이 윗부분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넣기에도 좀 애매하고 물건을 넣게 되면은 뭐 컵홀더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 폰을 넣을 수가 없다거나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컵홀더라든지 그리고 이 시거잭이라든지가 너무 낮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컵홀더도 깊이가 좀 얕고요. 컵홀더를 이렇게 변신을 해 가지고 공간을 따로 만들 수는 있긴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만든 것 같긴 같은데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예 컵홀더나 이 아래쪽 공간을 사용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피아노 커버처럼 이렇게 커버가 있어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얼릴 수 있지만 물건이 조금만 작게 되면은 옆에 구멍이 있어 갖고 중간으로 훅 흘러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SD카드 맵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SD카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에 보면은 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드 벽면에 무선 충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 부분이 있고 그래서 폰을 이렇게 클립에 끼워 넣으면은 무선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간 활용을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하다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가죽하고 스티치 마감 잘 돼 있고요. 높이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높이 조절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 안쪽 공간은 깊이는 깊은데 너무 작아갖고 물건을 넣는 게 좀 제약적인 것 같아요. 시트 디자인은 우리가 아우디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세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앰비언트 라이팅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아우디 이트론하고 뭐 똑같고 한국에서도 다 소개가 됐으므로 많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 클로즈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량은 소프트 클로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이 도어 레치를 당기고 문이 락이 해제가 되는 데까지 또 지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디 차량은 소프트 클로즈가 없어도 그런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에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런 거지 이거? 이 밖에서 보면 지금 B필러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루프가. 근데 뒷좌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지상 전고도 낮고 이게 트랜스미션 터널도 없어서 그런지 플로어가 굉장히 낮은 느낌이 들고요. 쿠페형 SUV들을 보면은 헤드룸 때문에 좌석도 많이 엉덩이를 푹 함몰을 시키고 약간 눕히고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근데 무릎 끝 쪽을 살짝 올린 듯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여느 쿠페형 차량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 좌석 포지션이 좋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넉넉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천장을 파놨거든요. 천장을 파놔가지고 헤드룸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쿠페형 차량 중에서 이렇게 헤드룸이 이만큼 나오는 차량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엄청 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사이드 쪽이 약간 밀고 들어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선루프가 좀 좁습니다. 선루프가 약간 다른 차량들보다 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쿠페형 SUV들 선루프들이 작아요. 선루프를 열리게 하려면 굉장히 작게 되고요. 이렇게 듀얼 패널처럼 크게 하려면 GLE 쿱처럼 안 열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루프 공간을 억지로라도 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차량은 GLE 쿱처럼 크면서 길면서 열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든다, 뒷좌석은. 그리고 무릎 공간을 보시면은 앞좌석이 좀 앞으로 밀려 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엄청납니다. 이거 중형 SUV에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릎 공간, 헤드룸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B필러 공조 벤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각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플로우에 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센터 콘솔 디자인도 포전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컨트롤러 부위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부위가 뭐 벤츠나 이런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잘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다 터치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걸 다 터치 슬라이드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바람 세기 다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히팅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뒷좌석 히팅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리뷰 차량 가격이 8만 달러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가성비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정말 쿠페형 치고는 최고인데요. 이거 쿠페형 감성에 그냥 SUV 그대로 박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센터 콘솔 뒷부분하고 이 좌석 부분하고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다리를 넣으면은 이렇게 정말 이 무릎을 여기 안쪽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뚱뚱한 사람들하고 같이 탄다면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중앙 좌석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아주 단단하게 디자인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납 공간 또 있어서 여기서 보드게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확장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벤츠 그렇게 불편한 컵홀더랑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되죠. 40, 20, 40으로 뒷좌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석을 낮추면은 스키 여행 4인이 갈 수 있도록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내 완성도도 정말 높다. 요즘 쿠페형 SUV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전기차도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은 트렌드로 똘똘 뭉친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우디 중형 SUV 치고는 가격도 엄청 좋습니다. 전기 차량이기도 하고요. 전기차인데도 8만 달러로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이 지금 이 리뷰 차량이니까 전기차를 테슬라를 사려고 하니까 마감 문제라든지 품질 문제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아우디의 노하우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SUV는 사고 싶은데 또 남자로서 스포티함도 버리기 싫으신 분들은 이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백을 또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더운데 새로운 차량을 빨리빨리 공수해서 리뷰를 해드리는데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